아직까지 특별히 안 되는 건 없죠? 나 요즘 갑자기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어디서 볼 수 있어?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긴 이런 거 있잖아. 마이크인데 이렇게 막대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디서? 상담원들이. 상담원들이 쓰는 거. 근데 이게 헤드셋은 아니고, 이렇게, 어디서 봤지? 그래, 맞아. 콜센터 상담원들이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아예 그런 제품을 팔던데, 그거 말고, 막대기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얘를 두 군데로 쏘는 거거든? 저 카메라로 쏘고, 스피커로도 쏘고, 두 군데로 쏘는 거라서, 이게 소리가 나서 좋기는 한데, 카메라로 들어가는 게 얘가 음질이 더 안 좋아. 저번 거는 아예 소니 정품이어서 카메라로 들어가는 건 음질이 되게 좋았거든. 근데 어쨌든 목이 아파서. 자, 여기 혹시 질문할 거 있나요? 없어요? 29번까지 질문하세요. 23번 엄지, 검지, 중지. 어쨌든 손가락이 세 개인 거죠? 를 펼치거나 구부려서. 그러니까 엄지, 검지, 중지를 펼치거나 구부려서. 그쵸?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세 손가락을 펼치거나 구부려서 한 손가락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신호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엄지, 검지, 중지. 이거 이렇게야?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방법이 있겠죠. 이게 결국 뭐예요? 요 세 개를 가지고 OX를 쓰는 거지. 근데 모두 8개가 나오는데 XXX인 거는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이렇게 다 접은 거니까. 그러니까 한 번 손가락으로 줄 수 있는 신호는 2의 3제곱 빼기 1, 7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걸 5번 한다고 했으니까 7의 5제곱입니다, 답은. 그쵸?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미안해요. 다시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이건 세 가지네요. 그냥 단순하게. 얘를 피거나 얘를 피거나 얘를 피거나. 그쵸?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5번 하지 않습니까? 5번 이하, 5번 이하야. 이하. 5번 이하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딱 하면 세 가지. 2번 했어요. 그러면 3의 제곱까지가 나오죠.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얘를 다 더하자. 이런 얘기네요. 자,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좀 어려워서. 네. 얘입니다. 얘의 합은 그냥 무식하게 더해도 되고, 우리가 수열을 배운 사람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쵸? 등비수열의 합 공식 기억나나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 R-1분의 첫 항 곱하기 R의 N승 빼기 1. 기억나시나요? 네, 요런 공식이 아주 오랜만에 봐서 우리 어차피 또 이제 다음 시간 수원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어쨌든, 네. 넘어갈게요. 또 21번. A지역의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그때 남자 고등학교 2개, 여자 고등학교 1개, 공학이 2개가 있다. 남학생 2명과 여학생 3명이 고등학교에 배정. 이거는요, 한 명 한 명 따로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남자 2명은 다 다른 아이고, 다 다른 것이잖아요. 다른 것. 그쵸? 다른 사람이니까. 남자아이가 갈 수 있는 데는 모두 몇 개? 4가지. 여기 다른 남자아이가 갈 수 있는 건 4가지. 여학생이 갈 수 있는 건 3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답이 요거죠. 그쵸? 네. 또 이게 지금 뭐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요런 연습이어서 또 28번 이번에는 1, 2, 3 중 중복을 허락하여서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모두 포함 되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중복을 허락한다면 3의 4제곱이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1과 2가 모두 포함되어야 된대요. 이거 어떻게 셌어요? 1,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1이 한 번, 뭐야 이게, 얘가 한 번, 얘가 한 번 포함되는 경우, 얘가 한 번, 얘가 두 번 포함되는 경우, 두 번 한 번인 경우, 두 번 두 번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원시적인 것 같아요. 원시적이지만 뭐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아예 왜 굳이 1, 2를 생각해? 귀찮게. 3을 한 번 포함하는 경우, 빵번 포함하는 경우, 한 번 포함하는 경우, 두 번 포함하는 경우로 세 가지로 나누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떠오르는데 저라면 이렇게 풀었을 것 같은데 여사건으로 1과 2가 포함되지, 둘 다 없는 경우. 잠깐만요. 아니요. 그러니까 1 또는 2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1 또는 2가. 1과 2가 둘 다 없는 게 아니라 1만 없어도 안 되고 2만 없어도 안 되거든요. 그걸 세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한번 다 세봅시다. 이런 경우 어떻게 세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만약에 1 한 번, 2 한 번을 배열한다면 여기에는 1, 1, 3, 3이 1, 2, 3, 3이죠. 1, 2, 3, 3이 여기에 배열돼야 돼요. 혹시 이걸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우고 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뭐 안 배운다고 해도 만약에 1, 2, 3, 3을 여기 배열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3을 먼저 배열하세요. 자, 3을 놓고 두 개를 골랐습니다. 그러면 골라졌죠? 남은 두 자리에 1, 2는 2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안 쓰고 배열하려고 3을 먼저 배열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수녀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얘를 되게 간단하게 식 하나로 그냥 끝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 한 번, 2, 두 번이라는 건 1, 2, 3이니까 얘도 얘랑 똑같겠네요. 구조가 똑같잖아요. 2를 먼저 배열할 곳을 두 개를 먼저 찍습니다. 4C 곱하기 1, 3이 곱하기 2. 그쵸? 얘는 1 한 번, 1 한 번, 2 한 번, 3 한 번. 얘도 얘랑 똑같아요. 그 다음 얘는 1, 2, 2. 요거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요거 어떻게 계산할래요? 1, 1, 2를 저기에 배열해 보세요. 모두 몇 가지? 그냥 1을 배열할 곳을 찍으세요. 4C, 2 끝. 그럼 나머지는 2 들어갑니다. 그쵸? 네. 얘를 쭈르륵 더하면 되겠죠. 요 해석 됐어요? 네. 자, 이제 요거 지울게요. 1, 2로 하는 게 너무 개수가, 저 4개씩이나 나오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3개니까 더 작아 보이니까. 그러면 얘로 구하려면 3이 빵번 있다라는 거는 똑같은 말이지. 1, 2, 2라는 거죠. 이걸 배열하는 방법은 아까 4C라고 배웠으니까 넘어갈 거예요. 3이 한 번 있다라는 건 3이 한 번 있고 뭐가 두 번 있고 뭐가 한 번 있을지 모르니까
그걸 두 가지라고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쵸? 1이 두 번 있는 경우 2가 두 번 있는 경우가 두 가지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 있었던 두 개가 합쳐진 거지, 이거는 사실은. 그쵸? 그러면 얘를 배열하는 경우가 아까 배웠죠? 이게 4C 2 곱하기 2팩이라고. 그쵸? 됐습니까? 이번에는 3이 두 번 있다라는 건 이런 뜻이니까 얘가 4C 2 곱하기 2팩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됐죠? 큰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기준을 분명히 잡아서 각각의 기준에 맞는 경우의 수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는 여사건으로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집어넣으면 3의 4제곱이에요. 그쵸? 그런데 1이 없는 사건을 A라고 할 거예요. 2가 안 들어가는 사건을 B라고 할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빼야 되냐면 A가 안 들어가거나 B가 안 들어간 경우를 빼야 됩니다. 그런데 얘는 집합에서 배웠던 것처럼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집합 B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거를 3의 4제곱이라고 아직 쓰지 말고 전체라고 쓰면 전체에서 A가 즉 1이 안 들어간 경우를 빼고 얘가 안 들어간 경우를 빼고 다시 이거는 둘 다 안 들어간 거죠. 그러면 전체는 3의 4제곱이고 얘가 뭐냐면 1이 안 들어갔다고 했으니까 2, 3만으로 여기를 메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2의 4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얘는 1도 안 들어가고 2도 안 들어가니까 3으로만 여기를 메우는 거니까는 그쵸? 1의 4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요 계산법, 저는 이 계산법이 계산이 쉽지, 셀 게 없으니까 구조만 이해하면. 구조는 더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 구조만 이해하면 계산은 얘가 훨씬 더 심플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여사건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아놔야 됩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또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요? 채연이도 다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이번에는 중복수녀를 이용한 함수의 개수. 중복수녀를 이용한 게 아니라요, 그냥 함수의 개수를 그냥 한번 이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함수의 개수 이론이 거의 다 나왔어요. 사실은 얘를 아직 안 해서 완벽하게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여기를 조금만 줄일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7가지. 2가 갈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7가지. 3도 7가지, 4도 7가지. 그래서 얘를 고등학교 1학년 땐 7의 4제곱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 배운 중복 순열이에요. 그래서 얘는 7파이 4예요. 물론 우리는 7파이 4보다 얘가 더 잘 눈에 익죠.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하나 답니다. 뭘 달아야 되냐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1대1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데는 7가지, 2가 갈 수 있는 데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얘는요, 기호로 나타내면 얘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거 생각해야 돼요.
이쪽으로 갑시다. 얘는 뭡니까? 1대1 대응. 1대1 대응 아니에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은 정의역과 공역이 치역과 공역이 똑같아야 되니까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대응이 돼요. 얘는 그런 뜻 아니에요. x1, 2 중에서 x값이 큰 놈이 그 함수값도 크다. 즉 얘가 만약 2로 갔다고 치면 얘는 3, 4, 5, 6 중에서 이렇게 가야 되고 얘는 또 더 큰 걸로 가야 되고 이런 관계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혹시 여기가 얘랑 나란하면 똑같은 거고요. 이것도 똑같은 말이고요. 혹시 이렇게 엇갈리면 이건 뭐냐면 작은 놈이 큰 걸로 가야 되고 큰 놈이 작은 걸로 가야 돼요. 감소함수라는 말이죠. 그쵸? 어쨌든 경우의 수는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구할까요? 이 고1에서도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에요. 이 7개 중에 4개를 고르면 누가 어디로 가는지가 바로 결정이 돼요. 이 중에서 원하는 숫자 4개 찍어보세요. 그러면 1이 제일 작은 놈으로 갈 거고 2가 그 다음 놈으로 갈 거고 여기서 우리가 순서 얘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여기서 4개만 고르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내가 1, 3, 4, 7이요. 그러면 1이 1로 가고 2가 3으로 가고 3이 4로 가고 4가 7로 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얘가 요 7개 중에 4개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조합이죠, 조합. 그래서 우리 조합 배울 때 이걸 배웠어요. 고등학교 1학년 조합 배울 때 이걸 이미 배웠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거예요. 됐어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얘에서 등호가 붙을 때가 있어요. 이건 얘하고 뭐가 달라요? 1이 2로 가면 2가 2는 될 수 있어. 1은 못 되지만 같을 것까지 가능하거든. 이게 뭐냐면 저중복조합이에요. 요건 다음에 뭐 이따가 오늘 거기까지 가질까요? 네, 뭐 오늘 설명하든 다음에 설명하든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끝. 됐죠? 됐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중복 순열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그렇게 설명해야 되나? 어쨌든 이따가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오늘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여기에 A, B, C, D, E를 5개로 배열하면 이건 모두 몇 가지예요? 5팩까지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A, B, B, B 이라는 이제 A는 똑같습니다. 구분 안 갑니다. 얘를 여기에 배열한다면 모두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라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A에 대한 조합하고 B에 대한 조합. 문제를 조금 쉽게 가봅시다. A, B, C, D라고 했어요. 얘는 도대체 몇 가지일까요? 만약에 얘랑 얘가 다른 애였다면 얘는 아무 고민 없이 5팩토리얼일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얘가 배열됐는데 이 A와 이 A가 뒤집어져도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왜? A니까. 그러니까 2팩으로 나누겠죠. 개수가 2개가 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방금 요 원리를 이용해 본다면 이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냥 얘가 A1, A2, B1, B2, B3였다면 그치? 얘는 5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얘랑 바뀌는 게 우리는 안 보여요. 똑같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2팩을 나눠야 되고 얘 때문에 3팩을 나눠야 돼요. 됐습니까? 사실 근데요. 해외 책들을 보면 얘를 순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배웠는데 해외 책들은요, 다 그냥 조합으로 표시해요. 자, 이 관점을 더 집중해서 보세요. 요 관점은 이해가 되시죠? 요 관점은 이해가 되시죠? 아니, 얘를 왜 그렇게 해석해? 야, 그냥 이거, 야, 5칸 중에 A 들어갈 거 2개 골라. 그럼 끝이야. 아니, 5칸 중에 야, B 들어갈 거 3개 골라. 그럼 끝이야. 참고로 이 식이하고 이 식이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죠? 그럼 얘를 조금만 더 확장해 볼까요? 만약에 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7칸짜리를 배열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해서 얘를 7팩 나누기 2팩, 3팩, 2팩 이렇게 쓰라고 하겠죠. 맞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근데 얘는 야, 저기 있는 7칸 중에서 너 A 들어갈 거 2개 골라. 아, 알았어. 골랐어. 야, 그 다음에 남은 5칸 중에서 B 들어갈 거 3개 골라. 얘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7팩에 5팩, 2팩 곱하기 5팩에 2팩, 3팩. 그러면 얘가 지워지면 똑같죠. 뭐 다르게 해석해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여기 7칸 중에 B 들어갈 거 3개 먼저 골라봐. 그래서 골랐어요. 그럼 이제 4칸이 남았거든요. 야, 남은 4칸 중에 A 들어갈 거 2개 골라봐. 나머지는 고를 필요가 없죠. 나머지는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를 써도 7팩, 4팩, 3팩에 4팩, 2팩, 2팩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쓰냐면 2개짜리는 그냥 C로 써요. 귀찮으니까. 아, 이것보다 이게 더 식이 짧잖아. 3개 이상짜리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가장 짧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가장 짧은 방법으로. 됐습니까? 네. 4개, 5개가 돼도 요 모양이 되게 외우기는 쉽죠. 엄청 외우기는 쉽죠. 그쵸? 네. 이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한 문제가 뭐냐? 얘는 이제 문제 사례를, 아주 대표적인 문제는 너무 길찾기 문제인데, 길찾기 문제는 나중에 한꺼번에 하고요. 길찾기 문제 말고 가장 학생들이 외우지 않으면 잘 이해 못하는 게 순서를 정해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1, 2, 3, 4, 5라는 숫자를 여기에 배열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배열하면 5팩인데 규칙이 있습니다. 2하고 4, 짝수끼리는 무조건 4가 2보다 오른쪽에 와 있어야 돼요. 저 5칸 중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1, 3, 5 동그라미라고 생각해야 돼요. 즉 2하고 4는 순서를 이미 정해줬죠. 이 문제가. 그러면 동그라미 여기가 2하고 4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배열해 봅시다.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5팩 나누기 2팩, 1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5팩 나누기 2팩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열하면 그 중에 왼쪽 동그라미는 2고 오른쪽 동그라미는 4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만약에 짝수는 이렇게 돼 있고
홀수도 홀수끼리만 1이 맨 왼쪽에 있어야 되고 3이 5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짝수끼리 홀수끼리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얘는 AAABB라고 생각해서 5팩 나누기 3팩 2팩이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즉 A 중에 왼쪽 A가 1이고 오른쪽 A가 5고 가운데 A가 3이 올 거예요. 무조건. 됐습니까? 이렇게 문제에서 순서를 정해준 두 값은 똑같은 문자로 치환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요 개념 이해됐어요? 요 개념 이해됐어요? 요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서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문제로는 길 찾기 문제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거리는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뭐 어떻게 구하죠? 이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1111로 배운 사람 있어요? 1111로 배운 사람도 있지만 1111 하면은 이거 이제 막 계산 실수도 워낙 많고 실제로 어려운 문제를 못 풉니다. 얘는요. 증가한 거점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걸 B라고 한다면 얘는 결국 A 5번, B 3번을 가면 B로 도착합니다. 순서는 관계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 중에서 얘를 배열하면 여기서 절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8팩 나누기 5팩 3팩이라고 써도 좋지만 저는 앞으로 얘를 8C 작은 숫자 5든 3이든 이렇게 쓸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러한 상황을 얘를 8C3으로 해석하는 건 좋은데 얘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그 초소를 세워서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확률, 경우의 확률 통계 수학적 이론으로 말하면 배반 사건으로,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사건으로 나누는 거예요. 즉, 1, 2, 3, 4라는 초소를 세워서 A에서 1을 거치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2를 거치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3을 거치고 B로 가는 경우, A에서 4를 거치고 B로 가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하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왜 하필이면 초소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이유는 1을 거치고 요 경우들이 첫 번째, 겹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초소를 이렇게 세웠다면 얘를 거치고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얘도 거치고 겹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지고 여기서도 세진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 진행 방향과 수직이 되게 이렇게 초소를 세우면 겹치는 일이 없죠. 그리고 빠지는 일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 이거 말고 얘가 아닌 다른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가운데로 세우지 않고 혹시 이렇게 세우면 안 되나요? 그러면 세워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 구하는 게 이제 숫자가 커지니까 기왕이면 대충 가운데쯤으로 세우는 게 좋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수학적 논리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A에서 4칸 갔을 때 1로 가는 경우, 2로 가는 경우, 3으로 가는 경우, 4로 가는 경우. 이게 조금 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4칸을 갔을 때 갈 수 있는 경우들 4개로 나눈 거거든, 지금. 그렇지? 그러면 방금 이 세모로 나누면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어. A에서 한 칸을 갔을 때 갈 수 있는 경우로 나눈 거거든.
됐어요? 네. 어떻게 나눠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면 A에서 1로 가는 경우는 솔직히 저거는 뭐 저 4C1이긴 한데 어쨌든 4가지 곱하기 1가지. 얘는 저게 4C이니까 6가지거든요. 6 곱하기 하나, 둘, 셋, 4가지. 4 곱하기 6, 1 곱하기 4.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걸 다 더한 게 실제로 얘랑 똑같습니다.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상한 변형 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넘어가고 그 다음 얘기 하나만 더 해보면 근데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요런 사건으로 나눠서 풀기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가 이거예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세시오라는 건데 얘도 역시 초소를 잡는 게 편하고요. 어디를 잡는 게 편할까요? 저는 2칸짜리로 정했어요. 얘가 2칸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이렇게 4개거든요. 맞죠? 그러니 여기 1번, 2번, 3번, 4번 초소를 안 지나가고 B로 갈 수는 없고요. 그쵸? 그리고 겹치지도 않습니다. 얘가 A에서 2칸 떨어진 지점을 다 표시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 A에서 1번 가는 건 2가지고요. 1에서 B 가는 건 2가지니까 1번 초소 지나서 가는 건 2 곱하기 2. 2번 초소 지나는 건 2 곱하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건 6이에요. 됐어요? 그거는 이제 따로 한번 세보면 되겠죠. A에서 3번 가는 건 2 곱하기 3이고요. 1 곱하기 3이겠죠. 뭐 이렇게 세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초소를 세우는 방법이 시작점에서 몇 칸 떨어진 부분 또 똑같은 지점을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 2칸씩 떨어진 지점인 거죠. 2칸씩 이동해서 생기는 부분. 됐습니까? 네. 요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편하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47번, 8번 문제 같은 경우가 있는데 47번, 8번 같은 문제를 보면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는 47번 문제 한번 볼까요? 47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A에서 P를 지나고 Q는 안 지난대. 그러면 이렇게 푸는 게 편하죠. A에서 P를 지난 다음에 B로 가는 방법에서 그쵸? A에서 P를 지나고 Q를 지나고 B로 가는 방법을 빼야 되겠죠. 47번 문제의 구조가 이해가 됐어요? 네.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다 셀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48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을 보면 5칸, 4칸. 호수가 여기 딸랑 하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얘는 초소를 세워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실제로 지워진 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면 사실은 전체에서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가는 걸 빼는 것도 방법이죠. 물론 호수가 조금 더 넓다면 만약에 호수가 막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방법이 더 쉬워요, 사실은. 그쵸? 근데 지금 이제 이 문제는 호수가 딱 요 점 하나거든, 사실은. 그림으로 되게 그럴싸해 보여서 초소를 세우는 게 더 이뻐 보이지만 사실은 가운데 점 하나만 생각해서
A에서 호수 정가운데를 지나고 B로 가는 걸 빼는 방법도 쉽습니다. 그쵸? 근데 호수가 조금만 더 넓다면 초소를 세워서 가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상한 이론 하나만. 중복조합을 오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중복조합을 안 해? 고쟁이 책 있는 사람. 나 고쟁이 책에 목차를 좀 보고 싶어서. 그렇지. 하기는 해야 되지. 다음에. 두 번. 6개. 12번. 12번. 12월. 1월, 2월. 3월까지 4번, 12번. 12월. 이게 마지막이지. 13번. 두 번. 3월까지 끝내면, 두 번? 3번씩 가면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네, 좋아요. 두 번. 6개, 2번, 12번. 2번에 해도 된다라는 소리잖아. 한 단원을 2번에 해도 되거든? 근데 고쟁이하고 풍산자하고 하려면 한 번에 좀 끝내면 좋은데, 어쨌든 좀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쵸? 내가 하나 더 그렸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A에서 B로 가는 경로 중 얘를 지나지 않고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살짝 49번 문제랑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쨌든 비슷한 개념의 문제예요. 비슷한 개념의 문제예요. 만약에 얘는 사실은 똑같다고 봐도 돼요. 49번 문제랑 답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A에서 B로 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여도 똑같으면 이건 49번 문제랑 완벽하게 일치하죠. 그걸 뒤집어 놓은 그림에 불과하잖아요. 그쵸? 맞습니까? 저 파란색을 지나지 않는. 요게 기본 상황이고요. 요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요 상황을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를 잠깐 지울게요. 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비서가 있어요. 사장님이 1번 서류부터 서류를 주는데 이 비서는 서류함에 1번 서류가 와서 1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사장님이 1번 서류를 먼저 보고 줬어. 그러면 비서는 1번 서류를 처리할 거예요. 2번 서류가 오면 2번 서류를 처리할 수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1번 서류가 사장님한테 먼저 왔고 2번 서류가 나중에 왔어요. 이때 1번 서류를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얘는 2번을 처리하고 1번을 처리해야 돼요. 됐습니까?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요? 자, 사장님한텐 오늘 5개의
보고 서류, 사장님한테 보고할,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비서의 서류 상자에 오늘 사장님한테 보고할 1, 2, 3, 4, 5가 오기로 돼 있는데 1, 2, 3, 4, 5로 보고할 수 있죠. 왜냐면 1번이 오자마자 보고하고 2번이 오자마자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할 수 있어요. 또 2, 1, 3, 5, 4로도 보고할 수 있어요. 왜? 1번, 2번이 왔는데 내가 2번 먼저 보고하고 1번 보고하고 이렇게 보고하고 3번이 왔을 때 3번 바로 보고하고 4번이 오고 5번이 왔을 때 5번 이렇게 보고할 수가 있죠.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이런 건 안 될 거예요. 5번을 지금 요걸 보면 1번이 오고 2번이 왔을 때 2번 먼저 보내고 1번 먼저 보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5번이 왔다라는 건 서류가 지금 1, 3, 4, 5가 있는데 5번 먼저 보내고 3번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돼요? 돼요? 안 돼요? 자, 보세요. 지금 나는 받는 대로 위에서부터밖에 꺼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뒤져서 꺼낼 수는 없어요. 내가 이 1로 서류를 사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나요? 있어요. 왜냐면은 1번이 먼저 왔는데 내가 지금 바로 안 드린 거예요. 일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왔죠?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2번 먼저 보고하고 1번 먼저 보고하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제 서류함이 비었겠죠, 다시. 그런데 3번 서류가 도착했어요. 4번 서류가 도착했어요. 5번 서류가 도착했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5번을 보고한 거예요. 그리고 3번을 보고할 수 없죠. 아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 얘를 보고해야지, 그 다음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순혈은 오지 못해요. 얘는 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요런 문제 상황이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요쪽으로 도착하는 게 나한테 온 서류예요. 위로 가는 게 내가 사장님한테 보고한 서류예요.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경로가 있을 수 있죠. 그쵸?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1번이 오자마자 보고했고 2번이 오자마자 보고했고 이건 1, 2, 3, 4, 5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이런 상황이 가능하다고 했죠? 네. 이건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먼저 서류가 2개 왔어요. 그리고 보고했으니까 얘가 2번이겠죠. 그리고 또 보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번까지 보고가 됐죠. 이제 서류 비었습니다. 그리고 3번이 하나 도착하고 왔고요. 보고했고요. 그래서 3번이 온 거죠. 4번 도착하고 5번 도착한 다음에 5번 보고하고 4번 보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저 경로예요. 즉, 요 파란색 밑으로 가는 경로의 길을 문제화하면 이런 문제가 돼요. 됐어요? 됐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지 않아요. 먼저 들어온 게 나중에 나가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잘라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이게 되게 어려운 구조예요. 이게 카탈란 넘버라고 해서 요렇게 보내는 방법이 모두 몇 개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요. 여기서부터 정리합시다. 여기서 1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모두 몇 가지일까요? 이렇게 비서가 사장님한테 이렇게 들어온 보고를 사장님한테 보고하는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사장님이 문제를 주면 타이핑을 한다. 이렇게 나왔어. 무슨 위에서부터 타이핑을 하는 거야. 또 그걸 변형해서 결제가 들어오면 보고를 한다. 이렇게 바꿨어. 똑같은 말이지 결국은. 구조만 그렇지. 어쨌든 들어온 순서에서 위에 거부터 하고 꼭 다 들어와야지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보고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끼면 어려운 문제냐면 중간에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 전에 몇 번은 보고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한 번 더 꼬이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기본 구조를 먼저 좀 이해를 합시다. 그러면 이 비서가 2를 처리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1로 가는 경로의 수를 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즉, 왜 여기를 잘랐어? 들어오기 전에 보고 먼저 할 수는 없지. 서류가 하나도 안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고를 해? 그치? 그러니까 이 위쪽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면 얘를 세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세지 말고 아까 그 몇 번 문제야? 49번 문제처럼 요렇게 세면 되고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이거 참고로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예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직 이 문제가 길고 비대칭으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저는 길고 비대칭으로 언젠가 나올 거라고 봐요. 특히나 요즘 같은 트렌드에 아주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올 거라고 봐요. 최근 트렌드로는 충분히 예를 들면 아주 더러운 문제 말고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세요? 여기에서 1로 가는 경로를 이제 여기다 지우고 하나하나 세야 돼요. 여기서 1로 가는 경로 이거는 손으로 셀 만하지. 무식하게. 여기서 2로 가는 경로는 모두 몇 가지예요? 이건 4가지거든요. 4 곱하기 4예요. 3으로 가는 건 1이고요. 여기서 1로 가는 게 조금 짜증나지만 5가지예요. 어쨌든. 그쵸? 여기서 1로 가는 거 5가지, 여기서 얘로 가는 것도 5가지예요. 그쵸? 왜냐면 요 2 곱하기 2짜리가 6가지인데 요거 하나를 못 가잖아요. 5가지예요. 어쨌든 얘는 5 곱하기 5 더하기 4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됐어요? 형태가 대칭적이라서 이렇습니다. 그런데 얘를 이렇게 구하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수능에서 이 문제를 낸다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주면 이건 아주 쉬운 내신 문제에 불과해요. 만약에 이걸 더 키운다? 물론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칸수를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칸수를 키우기보다 조건을 하나 더 붙이는 경우들이 요즘 나오긴 했어서 나는 조건을 더 붙일 것 같은데 혹시 조금 더 쉽게 주려면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주려면 이걸 직사각형으로 조금 더 길쭉하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쓸 것 같아요. 다른 예시를 들어서. 근데 얘의 경로의 수를 아이디어로 푸는 방법은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B로 가는 전체 경로가 뭐죠? 이게 10C5라는 건 이해가 되죠. 5칸이니까. 그쵸? 여기에서 뭐를 뺄 거냐면 이 아이디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10C4를 빼면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해석해 보세요. 얘가 뭐죠? 저 파란색을 밟고 지나가는 애를 빼야 되겠죠. 경로 중에서. 근데 여기서 파란색을 밟고 지나가는 경로를 어떻게 셀 거냐? 생각해 볼게요. 얘를 여기 밟았네. 처음 밟은 부분을 대칭해서 요쪽에서 요로 지나가는 걸로 셀 거예요. 다시요. 얘가 잘 가다가 이렇게 갔어. 그럼 뭐야? 너 여기 밟았네? 그럼 얘를 1로 대칭하면 여기서 1로 지나가는 걸로 셀 거예요. 자, 다시요.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요 점에서 여기로 갈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반드시 파란색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요 A 다시 지점에서 지금 요걸 생각하세요, 더. A 다시 지점에서 B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거 무시하고요. 요거는 아까 저 경우의 수 쉽게 살라고 한 거고요. A 다시 지점에서 B로 지나가는 경로가 있겠죠. 걔는 무조건 파란색 선을 밟을 수밖에 없죠. 얘가 이렇게 갔다고 하면 이 부분을 대칭시키면 얘가 이렇게 갔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즉 여기에서 일로 가는 경로 중 파란색 선을 밟은 경로는 얘에 대해서 대칭시킨 이 점에서 일로 가는 경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일로 가는 경로는 이게 아까 6칸, 4칸이 돼서 10C4가 돼요. 됐어요? 네, 이게 수학 이론에 있어요. 수학 이론에 있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까 이 비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 그 원리를 구하라고 요구하는 거거든? 그 원리를.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무식하게 구하라 라고만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저런 걸 암기해서 구하려는 지식들이 나오겠느냐?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계속 깐죽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얘를 언제 얘기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끝? 여기까지 됐죠? 네,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중복조합 앞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우선 풀어보시고 한 뒤에 시간이 남으면 중복조합의 아주 첫 번째 이론까지만이라도 얘기를 해봅시다.